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미술 이론 공부를 하면서 미술 여러분들 알고 있는 미술 비평 공부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 미술 비평 공부를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해서 냈던 자기 작품 비평 기억나죠? 자기 작품 비평했던 거. 그걸 기억난다면 선생님이 이걸 왜 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똑똑한 친구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그냥 여러분들에게 무턱대고 자기 작품 비평을 조형요소와 원리라고 하는 것으로 한번 해보라고 했죠. 그런데 선생님이 의도한 건 조형요소와 원리 가지고 이렇게 비평하는 것도 좋았지만 사실은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비평은 조형요소와 원리 같은 형식을 갖고도 할 수 있지만 내용을 가지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건데 이건 구체적으로 조금 이따가 할게요. 미술 이론, 시각미술 비평론, 비평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품의 확장된 감상을 위해서 작가의 작품들을 비평의 기법들을 배워보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대화를 한번 볼게요. 이 대화는 어떤 대화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작가와의 대화. 작품을 읽으면 나온다. 작품을 읽으면 작가와 대화할 수 있다라고 하죠. 그게 감상이라고 해요. 작가와 대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죽은 작가를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작품을 가지고 그 작가와 대화하는 거죠. 내 이름은 고흐예요. 내 작품은 살아생전에 왜 그렇게도 안 팔렸을까요? 나는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말았어요. 슬픕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리 지금 죽어갖고 작품이 잘 팔리면 뭘 합니까? 선생님 너무 그거에 대해서는 똑같이 속상하네요. 자, 고흐 알죠, 여러분? 네, 고흐가 한 말입니다. 우리 고흐 아저씨 자화상 보니까 여러 가지 자화상 버전이 있는데 이 파란색 자화상은 좀 슬퍼 보이고 차가워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흐 작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비평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작품을 그렸던 그 순간에 이 사람의 심정을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감상을 하면서 비평을 배우는 거예요. 봅시다. 감상과 비평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얘기해 주려고 해요. 아니에요, 고흐. 상업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는 다를 수 있어요. 당신은 당시에는 예술적 가치를 높였었던 작품을 제작했지만 현재에는 당신 작품 상업적 가치가 어마무시해요. 라고 선생님은 꼭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 보세요. 이렇게 선생님 선글라스 꼈습니다. 좀 미안해요. 못생긴 얼굴 나오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선생님 얼굴 보여준 거예요. 자, 시각예술 비평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까 해요. 우리에게 미술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 것일까? 미술. 우린 사실 미술 공부하고 미대를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떠나요? 알고 있는 게 사실 좀 없죠? 그림 좋아해서 그리는 거고 그래서 미술가 디자이너가 되겠다고 하는 건데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야 할까 싶지만 또 그것이 우리가 실기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실기를 뒷받침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걸 공부함으로써 더 미술이 좋아지는 계기가 되죠. 여러 가지 건 다 설명했었어요, 저번 시간에. 미술은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이해는 안 가지만 아직 여러분들은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한 건 맞아요. 그림이 없는 세상 삭막하네요. 자, 시각미술 비평한 다양한 활동 할 거예요. 자, 책에 보면 여러분들 교과서 미술이론에 시각예술 비평론이라는 그런 챕터가 맨 마지막에 나와요. 그 챕터에 3개를 나눠놨는데요. 미술 감상과 비평, 작품 분석의 관점, 그리고 시각예술 비평 활동에서 활동에 대해서 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첫 번째로 이걸 할 거예요. 미술 감상 이거 간단한 거예요. 배우고 넘어가는 게 중요해요. 감상은 비평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 비평이 이런 좀 작은 개념이라면 감상은 이거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감상하면서 우리는 비평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알겠죠? 예술작품을 깊이 음미하고 내용을 이해하고 즐기는 일 전체를 말하는데요. 미술작품에 표현된 작가의 생각과 감정, 그 작품을 주로 하는 이유가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표현했죠. 자기 자신의 어떤 마음을 표현했기 때문에 감정을 알아보기 위한 작품으로서는 그 작품만 한 게 없죠. 형식의 아름다움도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활동이다. 미술을 감상하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쩌면 삶을 감상하는 능력도 생기지 않을까요? 맞아요. 선생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술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삶도 즐길 줄 압니다. 그건 맞는 일이에요. Be yourself. 못 그렸던 잘 그렸던 자기 자신을 조금만 더 사랑했다면 어쩌면 고흐는 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는 고흐가 아니라 선생님 솔직히 말하면요. 고흐 좋지만요. 피카소가 되기를 바래요. 피카소는요. 나중에 비평 시간에 배우겠지만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40대 때 죽었지만 피카소는 거의 80인가 90까지 살았다고 하죠. 이 사람은요. 살아생전에 돈도 많이 벌었어요. 예를 들자면 대중적인 거였어요. 대중성도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고흐는 지금은 유명하지만 예술성을 좀 더 중시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위대한 화가가 되는 것도 좋지만 선생님은 여러분이 선생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피카소 같은 디자이너, 피카소 같은 예술가가 됐으면 조금 더 좋겠습니다. 행복하게요. Be yourself. 자, 미술 감상이란 예술은 형식과 내용이 있는데 그 예술에서의 형식과 내용을 둘 다 이해하는 것이 감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과 내용을 둘 다 파악할 줄 알아야 되죠. 아까 감상을 공부했다면 이제는 비평을 공부할게요. 미술작품의 미학적 가치, 특성, 좀 구체적이죠. 아까보다. 그것을 통해서 창조의 본질을 밝히다. 어렵다. 쉽게 얘기하면 좋고 나쁨, 장점과 단점을 판별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건 내 기준이죠.